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경매 고소가 될 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도기한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1 PT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화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 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한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한과 부자 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간에는요, 그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가끔, 어디 강의를 가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실패 사례는 없느냐? 예, 실패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다른 데는 실패 사례도 하던데요? 그거는 그 운전을 베스트 드라이버한테, 사고 난 적 없어? 글쎄, 나 사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자기가 차분하게만 잘하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죠. 그죠? 너무 실패가 안 나오는 영역이 경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불안해하느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되시기 위해서 공부한 시간에 100분의 1만 투자해도 됩니다. 대박이죠? 만약에 여러분 공부한 수준으로 안 되고요. 그 수준에 한 2-3배 이상 하세요. 그래야 겨우 오롯이 경매에 입문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좌절하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장담컨대 공부량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셨던 양의 정말로 100분의 1 정도. 아까도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마인드였죠? 예.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돈 되는 거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의 보기에 가오 잡히는 물건 잡으러 다닌다. 자, 요거는 이런 생각은 교육으로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도살장에 끌고 가는 것보다 어려워. 진짜로 좋은 거예요. 이거 딱 계산까지 눌러 탁탁탁 숫자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딱 보여줘도 싫어합니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많이는 안 들었어요. 질문을 하려면은 먼저 사당동하고 이태원 께 있는데요. 이태원 것만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태원 거 같은 경우는요, 남산 순환도로변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자, 남산 순환도로변 아신가요? 예. 순환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남산 도서관이 있죠. 네. 그러니까 남산 순환도로변에 바로 아래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산 꼭대기 집입니까? 산 아래 집입니까? 산 꼭대기 집이죠. 순환도로변의 위에는 주택가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 있다고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산 순환도로변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은 산에 보면 꼭대기에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산 아래에 형성된 칠학지구에 있는 부동산에 15군데 문의를 하면 이런 물건을 왜 사냐 그런데 꼭대기 집이라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명도 아니고 15명이 입을 모은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가 산꼭대기 집인데 문제는 또 어떤 정도냐면 꼭대기니까 어때요? 경사가 져 있겠죠.
자, 도로를 집을 지었으니까 경사가 세지는 않겠지만 완만하더라도 경사가 이렇게 져 있는데 집을 지었겠죠. 근데 땅이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땅이 삼각형이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그러면 우리는 역시 고상하기 때문에 야, 이런 땅 못 쓰겠다, 버린다 이거. 땅이 이왕이면 사각형으로 번듯번듯하게 생겨야 집을 올리는 거지.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야 되겠냐라고 마치 부동산 전문가인 양 판단하겠죠. 근데 그 판단을 했다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땅이란 게 번듯한 게 좋은 거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판단 때문에 물건을 피해가 버린 케이스죠. 다른 사람들은.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순환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도로보다 마이너스 1.5m 정도, 즉 도로보다 낮게끔 고도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서 누가 뽀개서 다시 지으려고 해도 그 높이를 못 넘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수익성, 즉 세입자를 들이거나 분양하기에 적합한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하나 좋은 게 없죠. 그런데다가 더 웃긴 거는 건축물 대장에는 다가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다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뭔가 좀 행정적으로 좀 꼬여있다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는 고상하고 깔끔한 성격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 이게. 소개팅을 갔는데 이 남자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오면 좋은데 슬리퍼에 무릎 튀어나온 면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머리는 안 깎고. 자, 버려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만나봐야 돼요. 소개팅 하면 3번은 만나보려면서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튕겨버리는 케이스.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TV를 봤더니 20년이 지나서 남편이 속썩여서 홧김에 뉴스를 보고 있는데 뭐 유명한 사람으로 한번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땅을 치겠죠. 내가 왜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쟤를 만날 걸. 맞죠? 자, 그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선뜻 보고 바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이런 게 문제인 건 거죠. 자기 딴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량 물건을 보고 고수가 되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 게 뭐냐면 판단을 조금 유보하는 것이다. 척 보면 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척 보면 알지 뭐 그거 여러 번 겪어봐야 알아? 물론 고수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를 동해 바닷물, 서해 바닷물 마셔보고 아느냐. 그죠? 살짝만 찍어보면 알지. 야, 한국 바다는 좀 짜도 일본 바다는 좀 달지 않을까? 또 먹어보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멍청하다 그러죠. 맞죠? 그런 게 통할 논리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물건에 있어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인데, 대부분은 그냥 섣부르게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자, 눈에 보기에 안 좋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또 귀에 듣기에도 무지하게 안 좋았던 거가 이거예요. 다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요 경우를 얼마에 팔았냐면은 5억 8,500에 팔았어요. 예, 산 거는 2억 5,210에 샀던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총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8개월 남짓 걸렸던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빼보시면 아시겠죠? 내색은 안 한 척해도 속으로 암산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 그죠? 이렇게, 5억 8,100 이렇게. 세금은 법인으로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조건 당시 50%죠. 예, 요즘에 이 금년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40%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 저는 법인으로 샀었던 사례고요. 또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방법을 썼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이 이제 다를 때 관한 문제. 이런 것도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살 때는 일반인들이. 통상은요, 두 가지 공부가 차이가 생길 때는요,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을 따르게 되어 있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행정관서 두 군데가 서로 소통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뭐 장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이 뿐이죠. 서로 이렇게 관공서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에 이제 이런 사고가 터졌던 것이죠. 요 경우는요, 지금 2억 5천에 받았지만은 대출을, 자, 오늘 강의 중에 대출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대출이 1억 4천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억 5천에서 이전비를 그 당시에는 6 정도 줬어요. 5나 6. 요즘은 좀 싸죠. 근데 2억 5천에 6을 주면은 6, 22, 6, 5, 30, 한 1,500 정도 줬겠죠? 2억 5천에 1,500을 줬을 겁니다. 근데 1억 4천이 대출이니까, 실제는 얼마 들어갔죠? 2억 5천에서 1억 4천 빼면 1억 1천이죠. 거기 아까 금방 1,600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1억 한 2, 3천 정도 들어갔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잡아놓고서는 101호, 201호, 202호가 있었습니다. 101호는 6,500, 201호는 7,000, 202호는 7,500. 요렇게 세를 받았습니다.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6,500, 7,000, 7,500. 얼마입니까? 2억 1,000. 맞습니까? 자, 아까 실제 들어간 돈은 1억 한 2, 3천 됐었죠? 예. 그런데 전세를 딱 빼니까 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들어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유하다가 5억 8천 빼기 또 하셔야죠. 요만큼을 또 벌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경매는 돈 놓고 뭐 먹기라고 그랬죠? 돈 먹기다. 즉 자본을 잘 굴리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논리죠. 물건은 있으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애들이 놀이방에 가면 퍼즐 갖다가 이렇게 끼면서 뭐 모양 만들어 먹잖아요. 모양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서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양한 모양새를 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이제 토지 부분 사셨을 때, 그 돈으로 다양한 형태의 퍼즐을 맞추면 장난 아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2억이면은 팔자가 고쳐질 것 같으세요? 안 고쳐질 것 같으세요? 얘기하니까 별로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처음에 1억 얼마 들어갔었죠? 그죠? 예, 1억 한 2천 들어갔다가 한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던 사례죠. 그러니까 물론 판매가 안 됐더라도 원전이 회수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전을 뽑아서 또 하나 이런 거를 유사하거나 요거보다 좀 처지는 거를 사더라도 물건 개수는 늘까요? 줄까요? 는다. 자, 물건이 늘다 보면은 어느 거 하나는 적어도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죠?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게임은 뭡니까? 숫자 띄기를 하는 것이죠. 맞죠? 하나만 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 외동아들을 낳아서 걔 하나가 야 네가 커서 효도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10명씩 나누면 그 중에 한 놈은 효도하겠지 하는 게 낫죠? 확률상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되게 간단해요. 대출과 회수되는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을 계산만 잘하면 무조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여기에는 약간의 곱셈과 덧셈, 뺄셈이 작용하죠. 즉 초등학교 수준의 계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거. 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릴 때 루트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소액 투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의 어떤 질문을 하실 때 아니 그러면은 얼마 정도 가지고 내가 그러면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궁금하시죠? 통상 그런 질문을 할 때
1,000만 원을 든 사람이 물어볼까요? 3, 4천 든 사람이 물어볼까요? 예, 3, 4천. 즉 3, 4천을 드는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아이고 이 정도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돈 중에 3, 4천은 뭐를 할 수 없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사람은 그런 말을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 관념이 그렇게 돼 있어. 1,000, 2,000 가지고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겨울에 군고구마 연통 만들어도 500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하는데 포장마차를 하려고 그래도 1,000만 원 넘어요. 예. 그 돈으로 뭔 부동산을 사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물건도 다양하고, 분할 납부도 되고, 대출도 되고,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롯데백화점 가면 비싼 것만 있어요?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잖아. 그죠? 자, 경매 시장에 가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할인하는 것도 있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죠? 예, 그래서, 다른 마트에서 더 싼 게 있으면 보상 판매하겠다. 이런 것도 있듯이 이 시장에는 찾아보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액이란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했을 때 그 아래에 뭐라고 썼습니까?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예, 그래서 경매에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게 다른 뭐 예를 들면 주식 펀드는 막 떠들면 되게 막 받아줬고 이렇게 막 하는데 경매는 이상하게 믿음이 먼저 우선돼야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게 희한하게 믿어야지 먼저 되더라고 이게. 자, 됩니다. 돼.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일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우리 협회에 이제 교육 듣는 분들한테는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실투입비가 뭐 6배, 5배, 4배 이렇게 투자돼가지고 막 18만 원, 20만 원씩 벌기도 합니다. 아까 1,000에 20 벌면 어떠시냐 했더니 아주 좋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거예요. EV자니까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그죠? 옆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1,000에 빌려줬더니 20씩 한 6개월 주다가 날라버리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는 이거는 이자놀이를 하는 거는 불안정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원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안심이 되죠. 원전 까먹을 일은 없구나.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눈이 좀 더 좋아서 갖고 있다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오르는 지역에 내가 뭘 사놓으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다. 맞죠? 또는 또 어떨 때는 아까 그 예를 든 것처럼 원전이 거의 다 회수가 돼버리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한 게 뭡니까? 다 계산기 얘기죠. 지금 말한 게 덧셈 뺄셈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되고 그 계산이 나오는 걸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그 파주에 있는 센터프라자 나오죠?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간혹 얘기를 듭니다. 이게 최저가가 7,100인가 하던 거를 7,700인가 800에 잡은 사건이에요. 단독응찰이었습니다. 단독응찰. 자, 그럼 7,800을 잡았는데 중소기업은행에서 90%를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7,800에 90% 하면은 막 머리 그 계산하느라고 힘드시죠? 예, 8,00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세요. 8,000에 90 얼마입니까? 7,200이죠. 근데 그냥 7,000이라고 또 계산을 해보시죠. 자, 7,000에 5% 이자면 얼마입니까? 7, 5, 35. 1년에 350만 원을 내는구나. 자, 그러면 이거를 또 12로 나누려고 하면 딱 안 떨어져. 그냥 월 30씩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쉽죠? 예. 아, 월 30만 원씩 이자를 주는구나. 그런데 월세를 1,000에 65에 받아요. 자, 그럼 얼마 남습니까? 네, 35가 남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동네 이 상가의 표준 시세는 95에서 100 차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한 2,500을 손해를 보고 날렸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파주걸 잡아놓으니까 공실의 우려를 좀 걱정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뭐 공실 그런 거 없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싸게 제가 잡아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5, 80을 받으면 수익률이 엄청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안 올리고 있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냥.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자는 65 받아서, 월세 65 받아서 30을 줬죠? 그럼 얼마 남아요? 35가 남지요? 그럼 실제 투입비를 한번 보시죠. 아까 7,800에서 아까 8,000 봤을 때 7,200이 대출이 됐으니까 한 600 정도, 한 800 정도 들어갔고, 자, 8,000에 이전비를 5 보시죠. 5. 8호 40. 자, 취득세 말하는 거예요. 취득세, 이전비. 그러면은 400이죠. 그러니까 총 투자를 해보면 1200인가가 안 돼요. 1200인가 1300이 안 됩니다. 자, 보증금 얼마 받았죠? 1000. 자, 그러면 실제 내 돈이 들어간 건 얼마입니까? 200이다. 자, 그러면 200을 투자해서 월 35가 남는다. 어떠세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내가 왜 이런 짓을 몰랐을꼬? 근데 지금 말한 게 진짜 생소한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을 나중에 들을 경매를 투자해 본 사람들은 그래 가능한 숫자다. 이거 흔한 사건입니다. 물론 요거는 우선은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 하는 건이었고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이제 상가였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가 아니고 단지 앞에 있는 독립 상가죠. 단지 상가는 저는 별로 비추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독립 상가가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월세를 나중에 90을 올린다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한 25만 원이 업이 되니까. 그러면 55에서 60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다. 물론 이제 이거는 200만 원 정도 투입된 거는 초기 1년도 안 돼서 원전을 다 뽑았겠죠? 그죠? 월세로 다 뽑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1년 받아도 300이 넘어버리니까. 즉, 이게 산지가 한 4년 전 정도 돼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가죠. 그냥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땅에서 기름이 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맞죠? 이런 거가 여러 개 있으면, 연금 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경매를 가르칠 때, 연금 보험 같은 거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왜 드느냐. 지금부터, 예를 들면 마음부터 한다라고 보면 1년에 보통 이렇게 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를 한 4, 5개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2개만 잡았다고 겸손하게 떨어도 1년이면은 4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40주 벌리겠죠? 2채면? 그러면은 2채씩만 해서 10년만 노동하고 10년은 논다라고 봐도 20채죠? 그잖아요. 그래도 400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씩이나 하는데 가속도가 묻지 그대로일까요? 10년이나 했는데 이 사람이 실력도 안 늘고 돈도 안 늘고 신망도 안 늘어서 투자자도 없고 그냥 계속 2채만 지가 노동해서 번 걸로만 2개만 샀다라고 조건을 해도 굳이 연금보험을 왜 드느냐 말이죠. 맞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돈놀이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항상 최종 소비자로 머무르는 이상한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한 거죠. 마치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밑에서 속 굴고 뛰어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답답하죠.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오산시에 있는 거는 이제 어제 계약을 한 겁니다. 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겁을 할 정도의 물건이죠. 요거는 3천에 125만 원을 받는데 지금 보시면 낙찰가가 얼마죠? 8,820이죠. 자, 7,800짜리 받을 때 1,000에 65를 받아도 대박처럼 보였죠? 근데 그거에서 약간 1,000만 원 정도 더 차이 나는 건데 월세는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125에서 아까 30 빼보시죠. 한 40 준다고 해도 80 이상 남죠? 실제로 이게 90 얼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3,000을 해버리면은 아까 같은 그 계산하면은 원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한 500에서 1,000 이상이 회수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보기 드문 사례고
시세 차익도 이거는 1억에서 1억 5천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을까 싶은데 있어요. 이거를 어제 이제 5채를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이런 게 이제 최근 거라서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미리 이번 주 월요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 너무 피곤한데 새벽 5시 반까지 이거 쓰고 있다가 보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에 쳐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고. 아예 공실 자체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잡은 거예요, 5개를. 5개만 딱 공실인 거죠. 매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근데 사실은 어제 조사할 때 동일한 평수가 5천에 125에 계약됐는데, 그거 똑같아요. 근데 더 열악한 상가인데 5천에 125에 계약됐는데, 그거를 그냥 굳이 안 적고 3천으로 뺀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약간 더 크게 하면은, 또 너무 크면은 여러분들이 불신할까봐. 수준에 또 맞춰서 이렇게 또 뺀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법원 경매는 돈 넣고 돈 먹는 게임이고요. 부동산은 망해도 원전이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락을 해도 오르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 부동산이 한국에서 떨어진 거는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한 번 떨어졌죠. 그때는 정말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그때 경매 산 사람들이 참 돈 많이 벌었죠. 사람들은 폭삭 주저앉으면 사야 되는데 그때 피합니다. 이상하게 피하죠. 싸니까 사야 되는데 더 쌀 줄 알고 안 사버린다는 거죠. 아니 나라가 안 망하는데 어떻게 더 싸지겠습니까? 완전히 소말리아처럼 될 것도 아닌데 일시적 충격으로 인식을 하셔야죠. 그죠? 우리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펀드멘탈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하세요. 그 정도의 용어는 안 쓰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경제 충격을 받더라도 뭐 이렇게 완전한 후진국이나 이렇게 글로는 안 빠지죠.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1등이 공부 좀 안 한다고 뭐 40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그 간극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런 다음에 2008년도에 또 한 번의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부동산이 한번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은, IMF 때랑 또 다르게, 폭삭 주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좀 떨어지고, 어떤 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게 이렇게 불균등하게 되고, 역시나, 그때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본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국가의 정책 산업이 쓸 돈이 없어져 버린 걸로 인한 어떤 부동산 침체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재정 적자가 지금 너무 공기업 적자가 많잖아요. 그런 게 돼야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 이런 거에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아시죠? 재정 적자인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그 장기간의 어떤 침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세제 할인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물을 좀 더 부어줘야 되죠. 이제 그런 시기가 오죠. 앞으로 오겠죠. 근데 경매라는 건 시기를 탓을 하는가? 아니다. 경매라는 것은 이렇게 태풍이 칠 때 바다에서 태풍이 치면 표면이 막 하죠. 하지만 심해에서도 이렇게 태풍 따라서 막 이렇게 이나요? 어때요? 안에는 그냥 조용하다. 그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마치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창문이 바람이 막 흔들려도 안방에서는 조용히 TV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경매라는 건 약 도매 시장이라는 특징 때문에 외풍을 덜 탄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파야 될 부분이 사실은 부동산이고 경매죠, 사실은. 일단 원금이 보장돼야 됩니다. 맞죠?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이거 지금 노년의 행복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또 공부도 많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